여기 골제로보다 더 가볍고 골제로보다 더 밝고 골제로보다 더 작은 랜턴이 있습니다. 가격도 비슷한데요. 이 랜턴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Hi guys! 안녕하세요. 웹입니다. 제가 골제로 랜턴 리뷰를 소개한 지도 한 3년이 지났더라고요. 그 후로도 비교 컨텐츠를 2개 정도 더 전해드렸었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3년 만에 골제로의 제대로 된 라이벌 랜턴이 나타난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골제로 랜턴을 처음 소개해드렸을 때도 그랬지만 이 랜턴도 국내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실물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직접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 랜턴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이유가 당연한 게 사실 일본에서는 많은 캠퍼들, 백패커들이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제품이긴 한데요. 도시사였나? 뭐 아무튼 그 이름의 일본 회사에서 2023년 1월에 런칭을 한 제품이라서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브랜드인데요. 여기 이제 골제로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금만 더 일찍 알려지고 출시가 되었다면 골제로의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 됐을 수도 있다가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왜 됐을 수도인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죠?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 친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박싱부터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헥사 UL3 보시면 안에 랜턴이 있고 300루멘 63g 영하 20도에도 쓸 수 있다고 이런 스펙들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UL 컨셉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이미지들이 있고요. 저도 이거 처음 뜯어보는 건데 같이 한번 보시죠. 열어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설명서랑 설명서가 되게 잘 되어 있네. 컬러풀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랜턴 이거 뭐지? 네. 이런 커버가 있고요. C타입 케이블 요거는 요거 되게 괜찮다. 랜턴이 이렇게 있는데 랜턴 요거 귀엽다.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확산광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라 그래야 돼? 파우치 겸 아무튼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가벼워요. 되게 가벼운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수납을 해서 다니다가 케이블은 꼭 안 갖고 다녀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다니다가 파우치로도 쓰고 랜턴을 켜보면 이렇게 넣어서 텐트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파우치입니다. 이거 은근 밝은데? 눈부셔. 네, 이렇게가 전체 구성품입니다. 깔끔하네. 첫인상은 아주 좋았습니다. 이 깔끔한 느낌과 구성품들이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요. 겉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모습은 육각형입니다. 제조사에서는 이렇게 바닥에 놨을 때 굴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각형 모양으로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위쪽에는 카라비너가 달려있고 이 카라비너는 접어서 거꾸로 뒤집으면 받침대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옆쪽에는 버튼이 2개 위치하고 있고 고무 재질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배터리 잔량 표시 등이 보이네요. 랜턴을 켰다가 끄면은 파란색으로 잔량이 표시가 됩니다. 반대편에는 헥사 로고가 새겨져 있고 그 아래로는 고무 패킹으로 덮여 있는 C타입 충전 단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랫면에 뭔가 금속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뭔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메인이 되는 LED 부분을 보면 제일 꼭대기에 LED가 보이고요. 육각 옆면에 노란색, 주황색 LED들이 번갈아 가면서 보입니다. 꼭대기 면에는 돌기가 3개 위치하고 있어서 이렇게 세웠을 때 바닥면과 살짝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또 전원 스위치도 자세히 살펴보면 위아래로 2개 돌기가 있는데요. 손으로 만지면 이 돌기가 느껴져서 여기 전원 스위치가 있구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세심한 디테일입니다. 카라비너 옆에도 헥사 로고가 새겨져 있네요. 만듦새나 마감 같은 게 자세히 보면은 정말 훌륭합니다.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 연결 부분이나 면 같은 게 진짜 깔끔해요.
네,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랜턴이니까 불이 어떻게 켜지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옆에 LED에서 노란색 LED가 흰색 불빛, 주황색 LED가 노란 불빛으로 켜집니다. 랜턴을 켜는 건 옆에 전원 버튼을 누르면 바로 켜지는데요. 켜진 상태에서 아래 버튼을 눌러주면 모드가 바뀌게 됩니다. 모드가 정말 많죠. 총 7가지가 있는데 7가지 모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에 맞게 사용하라는 모드들인데요. 텐트에 걸어서 사용한다던가 테이블에 놓고 사용을 한다던가 각각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면 될 것 같네요. 특이한 부분은 이 2개 모드였는데요. 배낭에 걸어서 걸을 때 사용하라고 발 쪽과 앞쪽을 밝혀줄 수 있는 모드라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정말 많이 쓸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별거 아닌데요. 왠지 백패커들을 배려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직접 한번 써보면은 어떨지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죠? 그리고 이 버튼들을 5초 동안 꾹 누르면은 초기화가 되고요. 모드 변경이 되는 그 순서를 또 편집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쓸래요. 그리고 또 있는데요. 메모리 기능이라고 하죠. 이전에 설정했던 기능으로 껐다가 다시 켜면 바로 그 모드로 돌아가는 이런 메모리 모드도 있습니다. 또 각 불빛이 켜진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연속으로 2번 누르면 그 불빛으로 깜빡깜빡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불빛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불이 켜진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다시 눌러서 상태를 유지해주면 밝기가 점점 어두워지고 깜빡하면서 제일 낮은 밝기, 그리고 다시 버튼을 눌러서 상태를 유지해주면 밝기가 점점 밝아지고 깜빡하면서 가장 밝은 밝기로 조절이 됩니다. 진짜 기능 많죠? 모드도 정말 많고. 랜턴을 켜는 걸 이야기를 한 김에 앞에서 살펴봤던 구성품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 이 파우치 그리고 2개의 커버들이 있습니다. 파우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가벼운 재질로 되어 있고요. 랜턴 같은 거를 수납하는 수납 파우치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게 화면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랜턴을 켜면 이게 진짜 눈이 부셔요. 그럴 때 여기 이렇게 넣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파우치입니다. 그리고 2개의 커버가 있는데요. 흰색 커버는 랜턴 위에 씌워서 이 LED를 보호를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랜턴을 켰을 때 문이 덜 부시는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주황색 파우치도 비슷한 용도이긴 한데 뭐 보호해주는 역할도 있고요. 랜턴을 켰을 때 불빛이 약간 주황색 불빛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주황색 커버를 씌워주면은 벌레들이 좀 덜 오는 불빛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좀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름 그래서 실험실에서 실험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세히 점점 살펴볼수록 뭔가 진짜 엄청 신경을 썼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럼 스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63g이고요. 밝기는 최저 2루멘에서 200루멘까지 밝기이고 300루멘 밝기도 있는데요. 하이퍼 모드라고 해서요. 눈부셔. 보여드리면 전부 다 들어오는 옆에랑 꼭대기 전부 다 들어오는 이 불빛일 때 밝기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이렇게 어두워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밝게 할 때 최대 밝기가 됐을 때 200루멘 됐을 때 여기서 버튼을 계속 밝아졌죠. 버튼을 2초 정도 더 눌러주면은 이게 300루멘 불빛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45초 정도 있다가 원래 밝기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왜 있는 기능인지는 모르겠어요. 눈부셔. 약간 나 이런 필살기도 있다 뭐 그런 건가요? 나름 재밌는 기능 같다는 생각은 들긴 했습니다. 눈부셔. 플래시 모드일 때 조사거리는 9m고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했고 용량은 1000입니다. 완충 시간은 2.2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방수 등급은 IP66 등급입니다. 이 작은 친구가 뭐가 이렇게 기능이 많고 디테일도 곳곳에 숨어 있는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래서 제가 골제로의 아주 강력한 라이벌 랜턴이 될 수 있을 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제로보다 무게도 가볍고 스펙상으로 밝기도 더 밝고 크기도 작으니까요. 그럼 이제 근데 왜 될 수도 라고 말씀을 드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아쉬운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용 시간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제로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의미 없긴 하지만요.
UL3 160 루멘, 콜제로 150 루멘 가장 밝은 불빛으로 실내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약 4시간 후에 UL3가 꺼졌습니다. 스펙상으로는 3시간이라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안쪽만 켜지는 85 루멘 밝기로는 얼마나 사용 가능한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밝기로도 사용하는 거는 충분하니까요. 밝은 불빛보다 당연히 시간이 오래 갔고 스펙상으로 5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약 7시간 20분 정도 지나고 랜턴이 꺼졌습니다. 사실 이 정도 사용 시간이면 백패킹이나 캠핑을 가서 하룻밤 정도 사용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골제로에 비해서 살짝 떨어지는 부분은,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배터리 용량입니다. 크기를 줄이고 무게를 가볍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UL3 이 친구의 배터리 용량은 1000이고요. 골제로의 배터리 용량은 2600입니다. 거의 2배죠. 네. 그래서 사용시간이 골제로가 훨씬 더 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사용시간이 UL3의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다음은 가격인데요. 골제로가 한때 가격이 미쳐가지고 막 7만원까지 판매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좀 정신을 차려서 지금도 정신 차린 건 아니지. 현재 약 5만원 초반의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골제로 본사 가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한 23.95달러였나? 3만원 초중반대 가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조금 비싸기는 한데 아무튼 UL3 가격은 현재 6,680엔, 지금 엔화가 정말 싸져서 약 5만원 중반대의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골제로보다 UL3를 구매하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그게 다음 아쉬운 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뻔, 경쟁자가 될 뻔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골제로가 7만원에 판매가 됐을 때는 분명 가격 경쟁력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진짜 요만큼 가격 차이가 나니까 그게 살짝 고민이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배터리 용량을 보완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UL3 이 모델 위 모델인 UL4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물론 그 모델은 무게도 좀 더 나가고요. 크기도 좀 더 커요. 근데 배터리 용량은 3000으로 골제로보다 훨씬 더 배터리 용량이 크죠. 그리고 가격도 좀 더 비쌀 거고요. 컬러는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디테일도 있어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여기 뭔가가 달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금속 재질에 이렇게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디테일도 있고요. 야광 띠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어두울 때 랜턴 위치를 알려주는 부분도 있는 게 깜짝 디테일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새로운 랜턴 헥사 UL3 랜턴을 살펴봤습니다. 골제로가 현재 진짜 대명사처럼 작은 랜턴을 대표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골제로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골제로가 약간 느낌이 터프한 느낌이라고 한다면 UL3는 꼼꼼하고 세심한 느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랜드가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골제로는 미국 브랜드고 UL3는 일본 브랜드고요. 그래서 약간 포지션이 골제로가 여기 있으면은 UL3가 골제로보다 여기 밑에, 그리고 여기에는 UL4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얘도 있구나. 레드 랜서는 UL3보다 살짝 아래, 이렇게 포지션이 잡힐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원래 이런 랜턴들은 있어도 계속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랜턴도 있다는 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운 거는 UL3 얘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골제로의 LED와 배터리는 삼성과 LG 제품을 사용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괜찮은 아이템은 왜 일본이나 미국 거밖에 없을까요? 그게 정말 아쉬워요. 네. 텐트도 그렇고. 텐트도 뭐 폴이랑 원단은 다 한국에서 만드는데 역시 시장 규모가 작아서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 마음 같아서는 누가 투자해주면은 제가 만들고 싶네요. 아니야. 아니야.